여기 동탄점인데요. 여기 촬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워크앤스터디고요. 파티앤스터디의 사촌쯤 되는. 파티앤스터디는 시간 단위 공간 대여를 하면 통으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팀한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스터디 카페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스터디 카페가 사실은 예민한 곳이잖아요. 조용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어른들의 스터디 카페,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스터디 카페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이용권을 끊고 쓰는 거예요. 하루권, 한 달권. 파티앤스터디가 이제 시간 단위로 통으로 빌리는 것처럼, 여기는 스터디 카페처럼 입장권을 갖고 들어오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 20명, 30명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카페를 닮은 공유 오피스예요. JK님의 목표는 뭔가요? 예전에는 100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개는 진짜 할 수 있는 것 같고, 목표가 약간 꿈과 같아야 된다면 요즘에는 블로그나 이런 데 1000개라고 쓰고 있어요. 1000개가 되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는 우리가 빵집이나 우리가 또 사랑하는 그 커피숍처럼 일상에서 거기서 보자 뭐 이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000개가 되면 진짜 뭐 돌잔치고 환갑, 피로연, 뭐 영화 모임, 독서 모임, 일상에서 그 장소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잔치 이런 거 막 3시간씩 공장에서 뭐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스케줄대로 끝내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여유롭게 하루 종일 대관해서 여러 시간대에 각각 올 수 있는 시간에 좀 즐기면서 진짜 홈파티 같은 파티 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강의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가 어떤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고, 장소가 필요할 때 집에서 있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갈 때 우리가 무언가 할 일을 찾을 때 우리가 컨텐츠를 들고 와서 놀 수 있는, 편안히 놀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1000개를 어떤 사람들이 창업하면 좋을까요? 일단 공실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은 제일 유명한 아이스크림이나 뭐 문방구 이런 거를 다 놓쳤고 이미 옆에 생겼으면 다른 아이템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변을 또 고려하는 민족이니까. 그런 분들 중에 인테리어를 좀 사랑하고 또 나만의 공간을 꿈꾸고 그랬던 분들이 상가를 갖고 있다면 그분들이 찾았으면 좋겠고, 요즘에 사실은 창업 문의는 엔잡러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가장 쉬운 일을 찾는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약간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우리가 IoT로 원격 관리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IoT 기 장비에 대한 이해도, 본인의 SNS, 또 우리가 예약 플랫폼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관심 있고 배우면서 하는 거지, 또 장사는 키워나가는 거지, 이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인테리어 끝이 창업의 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인테리어의 끝이 사실은 이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진지한 분들이 파티앤스터디 했으면 좋겠고, 공실상가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약간 장사에 너무 목매지 않고 약간 여유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엔잡러들은 진짜 진심 있는 분들이, 정말 퇴사를 각오할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타겟이 중요한데 네. 예전에 타겟이 없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나요? 왜 내가 타겟이 없다라고 얘기했나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타겟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호환성이 있어서 여러 세계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20대 여자분인데 서울에 사는 분, 고등학교 졸업 이상, 뭐 이런 타겟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 용도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실제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돌잔치, 방송국 인터뷰, 유튜브 촬영, 또 워크샵 한다고 일주일 내내 빌리기도 하고요. 워크샵이나 MT 이런 거는 되게 장기 대관이라서 매출에 큰 도움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시간 단위로, 2시간 단위로 뭐 회의나 독서 모임 뭐 이런 거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타겟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성 있고 호환성 있게 여러 세 쓰였으면 좋겠는데, 타겟이 아니라 뭔가 우리를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어떤 장소에서 모이느냐가 중요하고, 그 장소가 편안하고 안전하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인원에 상관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공간에 어쨌든 투자를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만든 공간이다 보니까 비싸게 느껴요. 실제 이용료보다. 비싸도 이런 곳을 써야지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더라도 안전한 곳을 써야지 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 같고,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나 또 진짜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타겟이라는 게 어떤 연령에, 어떤 성별에, 어떤 교육 수준에,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고, 그냥 좀 공간을 더 좋은 장소를 찾는, 그러니까 최저가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저희 고객인 것 같아요. 사례를 좀 더 얘기해보면 뭐 예를 들면 진짜로 그 환갑잔치도 열리고요, 돌잔치도 열려요. 쓰시는 분들이 이제 좋았어요 라면서 말씀해 주시는 건 3시간에 끊어서, 예를 들면 여러 뭐 A홀, B홀, C홀에서 섞여서 뷔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 있었잖아요. 약간 불특정 다수랑은 좀 분리되고 3시간이란 제한 없이 뭐 이렇게 돌잔치랑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 또 회사 워크샵, 뭐 월요일은 A팀, 화요일은 B팀에서 우리 조직에 대한 뭐 조직력을 키우는 워크샵 이런 것도 하시고 계시고, 또 R&D 팀이 뭔가 회의하러 오시고, 약간 왜냐면 내부에 있으면 회의 중에도 뭐 김대리 전화 받아 막 이렇게 되니까
바깥으로 완벽히 나와서 하는 팀들이 오고 있고, 유튜브 찍으러도 많이 오시고 방송 인터뷰 찍으러도 많이 오시고, 프로포즈 하시는 분도 계세요. 풍선 터트려가지고 반짝이 별 많이 흘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셀프 청소 한다고 하는데 그 쉽지 않거든요. 그런 풍선의 별들은 진짜 다양한 용도에 쓰이고 있어요. 뭐 진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부부싸움 한다고 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설 때도 몇몇 가구는 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다 모이는 게 사실 현재 뭐 어머니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애들은 나가서 그냥 거기 우리 파티 스튜디오 와서 피자 시켜 먹고, 또 아니면 집에서 음식 싸갖고 와서 먹으면서 뭐 영화도 보고, 사촌들끼리 그렇게 쓰이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 공간이 부장님도 좋아하고 이사님도 좋아해요. 연세 있으신 부모님을 파티룸에 가서 뭐 환갑잔치 할 수 없잖아요. 좀 얌전한 편이고 좀 우아한 편이고, 그러니까 공간을 약간 가족 그리고 회사 이런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그런 고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공간 플래너라고 블로그에 있었더라고요. 너 요즘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멀티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친구들한테는 설명 간단하게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파티룸 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뭐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표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후진 것 같기도 하고, 파티룸 해 이게. 근데 이제 지인분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다가 공간 플래너다 뭐 이런 단어가 꺼내졌고, 실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전시하던 공간들이 그 기능이 온라인이랑 배송에 뺏기면서 우리가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컨텐츠를 갖고 이렇게 하는 모임 공간을 만들었고,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공실상가를 갖고 있거나 엔잡을 찾는 분들한테 창업을 권유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공간 플래너라는 명칭이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 직업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저 스스로 자칭해서 공간 플래너라고 했고, 실제 저희 커뮤니티가 있어요. 파티 앤 스터디 커뮤니티. 거기에는 제가 안 해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신다거나 창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유오피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사실은 이미 파티 앤 스터디 창업하시는 분들이 무인 사업을 하고 계세요.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래서 파티 앤 스터디 창업 커뮤니티가 어쩌면 공간 플래너의 커뮤니티다. 왜냐면 저도 그분들한테 배우고, 그분들도 저한테 배우고, 우리가 서로 배우고 있고, 다른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하고 좀 더 특별하려고 애쓰고 있고, 특히 블로그나 이런 쪽에 더 애쓰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1000개의 공간이 막 구닥다리 이상한 파티룸이 아니라 멋진 지금 파티 앤 스터디의 품질로 1000개의 공간을 만들고 싶고, 그런 공간 플래너들과 협업하고 싶고, 그런 커뮤니티를 크게 만들고 싶고, 그렇게 우리는 공간 플래너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실험 매장도 다 정리했는데 여건이 돼서 다시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지금 보니까 서울 중심가에 모임이 많은 거, 우리가 모일 때 어디서 모일까 그럼 뻔하잖아요. 뭐 대원, 신촌, 뭐 강남 또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사람들 중에 이제 모이는 곳이 이제 유명한 곳들, 그런 지점 있죠. 그런 곳에 가서 치열하게 경쟁해보고 싶고, 기존 파티룸보다 우리가 훌륭하다는 걸 입증해보고도 싶고, 만약에 그 지역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예약이 차는 것을 뭐 좀 증명해내고 싶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신규로 엔잡러들이 창업할 때 어디다 하면 좋아요 그럴 때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시면 좋겠어요 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매장이 늘어나면 좀 새로운 기능이 또 있을까요? 1000개의 매장 꿈꾸면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쇼룸이라는 얘기도 쓰는데,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자 제품 회사의 최신 제품이 우리 1000개의 매장에 일괄로 깔리고, 가습기나 복사기든 아니면 선풍기든 생활 편의 가전들이 우리 파티 앤 스터디에 깔려서 모임 때문에 이용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브랜드를 제품을 체험하고 쇼룸 기능을 제공하고 싶어요. 미국의 베스트바이가 제품을 팔던 일에서 온라인의 가격 경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쇼룸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미 주변에 보면 전자제품 매장들 쇼룸을 구축한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그렇게, 물론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부동산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정비를 체험하게 하고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매장을 만드는 게 파티 앤 스터디가 대신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고, 뭐 매장 5개 됐을 때부터 놓고 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제품을 우리 파티 앤 스터디에 좀 이렇게 할 수 없냐. 이게 우리는 우리대로 창업 비용을 좀 아끼고, 의도적으로 그 있잖아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처럼 자만추스러운 쇼룸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장된 네. 비즈니스 목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신제품을 우리는 자릿세를 받는 건 아니지만, 매장이 낡아가면 이 공간대여 사업자들도 고민이 많아요.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1000개의 파티 앤 스터디가 돼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에 많이 쓰이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뭐 가습기, 선풍기, 방향제, 맥주 만드는 것들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 자만추잖아요. 그럼 멋있을 것 같아요. 자만추 괜찮죠?